그들의 이야기로 초대합니다. 운동 극장! 국내 유일한 체육인 방송 운동장의 진행을 맡은 유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운동장의 귀염둥이 아리입니다. 아이고 운동극장의 막이 아주 그냥 활짝 열렸습니다. 아이고 아리씨. 네. 요즘 안 덥습니까? 전 요즘은 조금 나아졌던데. 아 그래요? 네. 난 더 죽어버릴 것 같은데. 요즘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는 발레 하고 있어요 요즘에. 발레도 운동. 하고, 네, 집에서는 홈트도 하고 홈트레이닝. 예, 네. 운동 열심히 하는구나. 요즘에 좀 해야 돼. 왜냐면은 저희 운동장 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다 보니까 저도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강 하면은 딱 이분을 떠올려야 됩니다. 예, 건강 전도사. 건강 전도사. 네, 정확하게는 우리 헬스 큐레이터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승승장구 열심히 달리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바로 김선우 대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국내 1호 헬스 큐레이터로 시작해서 지금은 작은 운동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선우 헬스 큐레이터라고 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Cause you know where I'll be found when I come around. 깔끔하지만 아쉬운 언제나 늘 아쉬운 그 이력. 그렇죠. 더 소개해 주세요. 제가 할까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헬스 큐레이터 김선우 대표님은요, 현재 지금 차의과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 주임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주인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진짜 제대로 해주세요. 발음이 안 되네. 오늘 떨려갖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자 우리 바디스마일 대표님으로 또 계시고요. 이 외적으로도 지금 아주 따끈따끈한 우리 저자님 책을 내시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그게 뭡니까? 제목 아십니까? 국가대표 운동법. 이야, 타이틀 자체가 맞죠? 책 자체가 국가대표라는 거지. 국가대표 되려면 운동법이 다 담겨 있다. 국가대표들만의. 제목부터 읽어보고 싶게 만드네요. 저희 아닌데요. 아니, 그렇죠. 내가 막 뱉었거든요. 왜 그러세요 오늘?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또 우리 이야기를 또 나눠보고, 지금 현재 또 열심히 방송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방송도 하고 계시구나. 네, 그래서 방송은 지금 현재 MBC 기분 좋은 날. 그리고 이제 KBS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리고 SBS의 좋은 아침까지. 3사를 다 나가시네요. 그냥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 갖고 있는 사람. 이게 이력만 봐도 어떻습니까? 멋있다. 상도 받으셨는데요? 상? 네. 무슨 상입니까? 한류문화대상 헬스 트레이너 부문 대상이신데요. 거기가 대상이에요. 그냥 대박. 뭐가 부족한 겁니까? 도대체 이 운동 건강이란 분야에서. 저 오늘 생일인 거죠? 너무 칭찬해주시니까 가운데에서 어디를 가야 될지 그러려고 갖고 저희가 있네요. 초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모셨습니다. 정말로. 네. 그래서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헬스 큐레이터라는 직업 자체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이에요? 네, 사실 이게 제가 국내에서 최초로 퍼스널 브랜드로 헬스 큐레이터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이 헬스 큐레이터가 뭐지 해서 맞아요. 조금 의아해하시고 또 약간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헬스 큐레이터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헬스 트레이닝 할 때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트레이너 선생님들은 주로 이제 근육을 만들고 건강한 몸, 다이어트를 이런 걸 도와주시는 일을 할 때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헬스 큐레이터라고 하면 우리 아리 씨 아세요? 미술관 큐레이터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뭐 작품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도 하고 전시도 하고 두루두루 모든 일들을 다 하는 큐레이터가 이제 뭐 연출 미술관 같은 큐레이터. 느낌인가요? 그렇죠. 아.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자부심을 갖고 만든 단어이긴 한데 일단 헬스계에서 영양이면 영양, 건강이면 건강, 그리고 어떤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그것을 첨부해서 이분한테 운동 처방을 해주기까지 건강에 대한 모든 분야를 두루두루 섭렵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헬스 큐레이터라는 직업을 네, 야. 만들었습니다. 이게 멋있다. 대단하다. 이런 직업, 그러니까 직업군을 만드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타 주립대에서 박사과정 이제 그 할 때 저희 교수님께서 거기 메디컬 센터의 운동 처방실에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많은 환자들을 보는 거를 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그냥 근육 만들어주는 이제 운동 정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선 재활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또 치료를 도와주는 일들 그런 것들 하시고 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와 보니까 이 체계가 뭐 의사나 이런 전문가들의 진료 기록서나 아니면 프리스크리션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검사 결과라든지 차트 같은 거를 참고하지 않고 그냥 그분이 아프다 그러면 운동을 시켜주시는 이 시스템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국내 최초로 뭘 하고 있냐면 저희 센터에는 MRI 영상 판독기와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나 CT 촬영을 가지고 한 결과를 가지고 오시면 그거를 이제 분석해서 의사 진단서와 함께 어떤 증상이라는 걸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운동 처방을 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네. 되게 전문적인. 되게 전문적. 네, 네. 그래서 좀 그게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운동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인식을 잘 못하시고 계시기 그쵸. 때문에 뭐 지금 사업이 되게 잘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되게 활성화가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개인적으로는 네, 재활센터가 우리나라에는 자리가 잡고 있는 부분들인데 네. 그거하고의 좀 차이점이 있는 네, 건가요? 네, 조금 다른데요. 병원 재활센터에서는 보통 이제 물리치료 선생님들께서 이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가끔 이제 좀 수동적인 동작들을 위주로 이제 네네네. 운동을 가르쳐 주신다면 저는 이제 환자가 스스로 자생 근력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서 이렇게 좀 약 유착된 관절의 가동 범위를 확장시켜 주거나 약해진 근육의 기능을 좀 맞춰 주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는 운동이 약간 좀 난이도가 낮고 수동적인 거라고 하면 저는 이제 환자가 자신의 근기능을 쓸 수 있는 최대 강도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주는 약간 능동적인 운동이라고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역시는 역시입니다. 야, 이게 뭐 용어 자체가 지금 저희가 모르는 용어들이 마구마구 튀어나오고 있는데. 엄청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수업 듣는 어려운 거 기분인데 아시겠어요? 큰일 났다. 근데 좀 깜짝 놀랄 만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릴 뭡니까? 적에는 유도 선수를 예, 제가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아이고. 살이 찌다 정말 중학교 때 70kg를 육박하는 비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딸이 하나인데 이게 웬일이냐, 시집은 가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너 뭐라도 해라. 그래갖고 내쫓은 곳이 동네 유도관이었어요. 거기서 하다 보니까 엄마한테 구박받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남자애들 하나둘씩 집어던지기 시작한 게 한 1년 있다 보니까 체육중학교에 들어가 있고 2년 있다 보니까 체육고등학교에 들어가더니 심지어는 국가대표 상비군이 돼가지고 야. 네, 유도가 이제 제 체질에 맞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다가 이제 다친 거예요. 무릎을 심하게 다쳤어요. 몇 그래서 살 때쯤 그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였어요. 제가 치료가 끝난 시점이, 그러니까 봄쯤에 다쳐서 여름방학 때 치료가 끝났는데, 그게 이제 너무 심한 부상이라 재기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아이고. 받고, 그리고 이제 운동선수 생활을 눈물로 접어야 했던 이 가슴 아픈 스토리를 끝나네요. 근데 운동, 그러니까 유도를 시작한 건 그럼 정확하게 언제 몇 살 때입니까? 유도는 중학교 2학년 때 시작했고요. 그 전에는 수영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언니 야, 그냥 태어날 때부터 운동을. 네, 저희 어머님이 운동만 하셨네요. 네, 저희 어머님이 조금 약간 저희 어머님은 무용을 하셨는데 약간 운동에 목이 많이 마르셨는지 4살 때부터 그냥 성인풀에 집어 던져서 네가 살아나오면 내 딸이고 아니면 말아라. 야. 이런 정신이셨던 것 같아요. 약간 오, 스파르타시아 그러니까. 네, 야. 그래서 운동을 너무 정말 살벌하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수영을 잘 하게 됐는데 수영이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맞아. 비전이 비기 없었잖아요. 종목이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또 뭐 박태환 선수 이런 훌륭한 선수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수영도 굉장히 그렇죠. 높은 고지를 달리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수영을 하면 아시안 게임 금메달 때면 최고였어요. 정말 그쵸, 있을 그쵸, 수도 그쵸. 없는 일.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일단 운동을 시켰는데 비전이 없으니까 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해라. 그래서 그죠. 살도 찌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내쫓아갖고 하게 된 게 이제 유도거든요. 근데 이제 유도는 적성에 맞았던 거죠. 아니, 근데 네. 유도란 운동은 또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 도는 이야기로 또 네. 뼈가 뼈가 두꺼워진다, 어깨가 넓어진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근육이 불어나면서 잘못하면 손목 발목을 다 삐고 이제 좀 부상의 위험이 많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상대를 같이 끌어안고 떨어지고 어깨로 떨어지고 그렇죠. 거꾸로 박히고 아무래도. 네, 막 그러다 보니까 던지는구나. 그러니까. 네. 근데 여자로서 네. 그러니까 그런 좀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무도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대학생 될 때까지는 여자라고 생각을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뭡니까? 그냥 남자 선수들하고도 아. 막 스파르타식으로 대련하고 팔이 그냥 빠지면 제가 끼고 다시 하고 뭐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해져서.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우리가 막 비속어로 대가리 받기라고 이렇게 기합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면 너무 편해가지고 저는 잤어요 그냥. 아, 그냥 단련이 되게 돼 있었나 보다. 야, 그냥 네. 강하신 분이구나. 그 당시에는 뭐 멋있어요. 그러니까 어째 대단하네. 걸크러쉬. 슈퍼크러쉬인데 내가 볼 때 그냥 걸만이 아니고. 완전 좋아하잖아요. 네. 지금. 와, 근데 아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도 선수로서의 시작을 중학교 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결과적인 부분들은 뭐 대회나 네. 이런 수상적인 부분들도 네, 많이 전국 있으셨을 것 대회 같아요. 뭐 저기 뭐 입상도 많이 하고요. 우와. 전국 대회 1등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 상비군이 됐죠. 그래서 딱 됐는데 이제 그 태릉에서 그 다른 팀 선수들 시합하는데 저는 버티고 있었고, 그러니까 저랑 같이 시합하는 사람 말고 다른 팀 선수가 제 다리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옆으로 완전히 꺾여갖고 예, 십자인대랑 연골이 다 파열돼서 그 아직 다시 이렇게 된 다리를 기어 붙이는 수술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네, 운동에 대한 그 공포가 너무 커져서 그렇겠다. 트라우마가 네, 아무래도 그렇죠. 계속 남죠. 흠칫흠칫 놀라고 그때 그 충격에서 제가 벗어나지를 못하고 재기에 실패를 했는데 다리 상태 또한 거의 그냥 기어 붙였기 때문에 이게 걸을 부러진 수나 거였어요? 있을까?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완전 이렇게 꺾인 그렇죠. 거예요. 네, 옆으로. 돌아간 거죠. 예, 그 쉽게. 예. 그러니까 그래서 발목이요? 아니요, 무릎이 이렇게 그냥 무릎. 이렇게 옆으로. 어떻게 상상이 안 그래서 가요. 상상을 네. 하면 안 돼요. 네, 상상을 하면 고통이더라고. 상상을 하는 순간 진짜 약간 트라우마가 심하게 생기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치, 한 힘들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지금 직업을 갖게 된 게 이제 그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다쳤는데 이게 처음에는 걷는데 다리에 느낌도 없고 덜컹하는 느낌 있잖아요. 계단을 못 내려갔었어요. 빠지는 수술을 느낌도 했는데도 있고, 그렇죠. 맞아. 그래서 이렇게 살면 평생 고생한다 해가지고 재활을 제가 그때 한 2년 동안 하루도 안 빼고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지금 뭐 스쿼트 점프하고 계단을 막 3칸씩 뛰어 올라가도 무릎이 아프지를 않아요. 관절염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저는 그 당시에 운동하고 무릎이 좋아지면서 이 운동 스포츠 재활 이쪽을 좀 이거 내가 공부를 포인트를 해서 해야겠다. 내가 겪어봤으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선수 그만두고 나서는 그쪽을 공부하기 그러니까요. 시작했죠. 네. 어.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본인이 본인을 치료하기 위한 공부를 하면서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본인의 또 다른 이제 세계로 네, 본인을 맞아요. 이끈 거네요. 맞아요. 이게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저도.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실 아무리 본인이 힘들어도 그 2년 동안 매일 재활 치료한다는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살려면 하게 돼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꿈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거잖아요. 네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게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성과도 그랬고 네, 맞아요. 확고해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당시에 저는 이제 특기자로 대학 진학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다 정해져 네. 있었고 이제 보통 특기자들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전혀 해보지도 않던 수능 공부를 해갖고 대학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다치면은 또 그 대학교를 네, 못하게 그러니까 되죠. 그렇죠. 선수 생활을 포기했는데 특기자로 그 대학을 갈 수가 없잖아요. 서러워. 이게 네. 참 네.
네, 그래가지고 냉정하죠. 3개월 동안 처음 해본 수능 공부를 일단 수학이랑 영어 포기하고요. 그죠. 네, 뭐 국어, 뭐 역사 이런 거 좀 열심히 해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전국대 입상 실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서울체육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또 극성이시잖아요. 그래갖고 운동하면서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엄청 열심히 시키셨어요. 그래갖고 그럼 다행이다. 전교 1등이었어요 내신이. 그래가지고 1등급이에요 1등급. 아, 그러면은 갑자기 안 해본 공부는 아니에요. 네. 그거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이거 얘기를 하면 서울최고 선후배님들한테 조금 이게 좀 저기 아니요, 괜찮아요. 우리 하고 욕 먹읍시다, 우리 하고. 서울최고 지금 후배들 잘 들어. 공부를 안 합니다. 아, 학교가 이제 다 공부만 안 하고 이제 운동만 하시는 운동 분들이다 특목고기 보니까. 때문에 이게 새벽 운동, 오전 운동, 오후 운동, 야간 운동이 있습니다. 그쵸, 그 그쵸, 사이에 그쵸. 수업은 딱 4교시로 진행됩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는 이제 보통 다 잠깐 쉬는 시간으로 이제 꿀잠을 잔다든지 네, 좋은 곳에 갔다 오는. 근데 뭔가 듣는데 멋있어요. 운동만 하는 사람들이구나, 진짜. 그러니까 우리 평소,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과는 좀 다른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 네. 이제 어떤 과정이 있었으니까. 진짜. 야,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포기라는 단어가 네. 너무 쉽게 일찍 오지 않았나. 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 무서웠고요. 무릎이 딱 다쳤을 때 특히 이제 제가 여자인데 무릎이 한 30cm 정도를 절개하는 수술을 해서 무릎에 흉터도 났고 그리고 예전처럼 내가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걸을 때 덜컹거리고 그런 것도 너무 무서웠고 제 몸이 그렇게 된 게 너무 무서웠고 두 번째는 평생 밥 먹고 하던 게 매트에 매치기, 조르기, 꺾기 이런 유도 그쵸. 기술이었는데 이젠 그거를 하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적응이 안 됐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힘들었죠. 그렇죠. 공부를. 의자에 앉는 것도 힘들잖아요. 네, 맞아요. 의자에 앉으면 저는 자는 건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면 안 됩니다. 네. 3개월 동안 이 펜하고 문제집 이런 거 하고 싸웠던 것 같아요. 전투적으로 했어요, 공부를. 근데 그렇게 해도 3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어렵죠. 수능 성적이 뭐 잘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실기 입상 실적 전국대회 1등한 거, 국가대표 선발된 그쵸, 거, 그런 네 그리고 성과들이. 또 실기 시험을 보는데 체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체육, 입시 체육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보거든요. 실기 맞아요. 시험.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일반 여학생들하고 저하고 실기 시험을 보니까 당연히 저는 그냥 살짝 뛰었는데 2m 날아가고 그냥 매달려 있는데 자꾸 감독관이 내려오라고 그만 그죠. 시간 지났다고 그러고 보니까 실기 만점. 야. 내신 1등급 그게 합쳐져서 아. 제가 다행히 그래서 4대문 안에 있는 대학을 들어갈 수 있었죠. 네. 야,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목표였습니까? 아니 목표를 이제 세운 거죠. 다치고 나서 나는 이제 운동을 포기해야 되니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야 된다. 네, 그래서 두려움으로 펜을 잡고 시작했던 게 나중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대학에 딱 진학하면서부터는 용기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뒤늦게 배운 도둑질에 밤새는지 모른다고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진짜요? 야, 진짜 네, 다 그래서- 가졌네요, 정말. 야. 아, 근데 말씀하시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엄청 집중해서 듣게 되네요. 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동을 포기하고 공부를 하면서. 네. 근데 이제 대학에 들어갔어요. 네. 대학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새로운 본인의 네.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더 이제 중요하잖아요. 네, 대학에 가니까 술도 먹어야 되고, 네, 연애도 해야 되고, 그죠? 공부도 아. 너무 재밌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정신 없었겠다. 네, 바빠. 내가 볼 때는. 정신없었어요. 네,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쪼개 썼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딱 들어가서 이 재활, 제가 또 운동 생리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운동 생리하면서 저는 그냥 사람이 운동할 때 심장이 그냥 뛰는구나. 왜 땀이 나는구나. 이거는 그냥 생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왜 움직이면 심장이 뛰기 시작하지? 왜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체열이 올라가면 땀이 나지? 땀은 왜 나지? 이제 그런 게 막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생리학이 너무 재밌어서 내가 이걸 공부하고 그걸 공부하면 또 운동 처방이나 운동 치료 이렇게 저처럼 부상당하거나 아니면 그냥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놀 건 다 놀았어요. 그래도 네, 술 막 사발로 먹고 그랬어요. 아니 근데 그 당시 체육대학을 그러면 네. 진학을 하신 거잖아요. 네. 아니, 또 근데 그 체육대학 문화가 또 네. 워낙에 또 이제 강한. 네, 제가 그래- 한양대 9파학번 김선우 하면 유명하거든요. 아. 네, 위아래 8학번씩은 저를 다 합니다. 아이고. 뭘로 유명하냐면 그렇게 술만 먹으면 전봇대에 기어 올라가서 안 내고 왔어요. 아니 그런 거 오픈해도 됩니까? 이제 뭐 그냥 아니, 힘이 얼마나 좋아. 아,
저번에 뽑은 거 아닙니까? 이거? 뽑고 싶었지만 이제 로프 타던 습관이 있어서 아, 그런지 오케이, 전봇대에 오케이. 매달려 있고 음.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아직도 만나면 그 얘기를 하죠. 네. 진짜 웃기겠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었으면 SNS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쵸. 아, 당연히. 맞아요. 그 당시엔 그게 네. 이제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제가 98학번이다 보니까 다행이에요. 네, 그때는 이제 카메라 디카라고 하죠. 디카. 네, 그런 걸 썼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우선은 공부를 했어요. 그럼 이제 운동 생리학이라는 분야를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헬스 큐레이터라고 하는 그 직업군을 본인이 언제쯤 이거는 이렇게 좀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네, 제가 한국에 귀국해서예요. 제가 이제 제가 한양대를 나왔거든요. 한양대에서 네네. 학사 석사를 마치고 미국 유타 주립대학교로 박사과정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그 병원 메디컬 센터의 그 리해빌리테이션 랩이라고 하는 재활 운동 처방 센터가 있어요. 네네네네.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교수님들과 함께 그 환자들 뭐 비만에서 관절이 너무 아픈 관절염 환자라든지 아니면 근골격계 질환자 중에서 목 디스크라든지 허리 네네. 디스크 그다음에 어깨에 이제 관절의 유착 때문에 오십견이라든지 회전근개 파열로 고생하시는 분들 뭐 발목 관절 이런 다양한 질환들 환자를 운동으로 케어하는 걸 보면서 이게 참 메리트 있는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더 이상 공부는 못 하겠으니 의사는 못 될 테고 사람을 운동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정말 보람 있는 직업이다. 그쵸. 왜 내가 또 운동선수 생활을 했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하게 된 게 그쵸. 그게 다행히 재미있었어요. 저는 재미없으면 못 하거든요. 근데 재미가 있어서 하다 보니까 한국에 이제 그렇게 하고 딱 들어왔는데 그냥 헬스 트레이너라고 하기에는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어떤 그 기자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아니 그럼 선생님 그냥 헬스 트레이너라고 하기에는 조금 갖고 계신 게 조금 그렇죠. 많은데요. 네, 그럼 그렇죠. 그거 좀 다른 이름을 정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그분이 인터뷰하다가 큐레이터 좋다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 제가 지은 건 아니고 그분이 헬스 큐레이터 끝내준다. 그분한테 지분이 좀 야, 있는 그분이 장면이 누구인지 네. 모르겠지만은, 야. 한국경제의 어떤 부장인데 근데 제가 그 이름만 싹 받고 먹고 튀었죠. 자, 방송 보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개 수비 들어갑니다. 자. 야, 그럼 그때 탄생이 된 거네요. 네, 헬스 근데 큐레이터. 처음에 방송할 때는 헬스큐레이터라는 단어를 못 쓰게 했어요. 그게 뭔데 쓰냐. 공영방송 3사에서 이거는 근거도 없고 당신이 만든 거고 아무도 헬스큐레이터라고 하면 알아듣지 못하니 그냥 헬스 트레이너로 해라. 그래서 제가 데뷔작이 아침마당 고급 정보열전인데 아침마당 고급 정보열전에는 헬스 트레이너라는 이름으로 나오고요. 그로부터 1년 동안 이제 꾸준히 방송 활동을 하면서 계속 어필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뭐 단순히 살 빼는 운동만 제가 한 게 아니라 뭐 고혈압에는 이런 운동 하셔야 돼요. 뭐 관절염에는 이런 운동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문제가 있어서 여기를 잡아줘야 되니까요. 네네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방송이 늘어나고 또 그 시기하고 맞물려서 우리나라가 다이어트, 뭐 살 빼는 거, 뷰티 이런 위주의 운동에서 그렇죠. 이제 건강을 관리하는 통증을 케어하고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 운동으로 약간 이렇게 관심이 맞아요, 옮겨갈 맞아요. 때쯤 제가 거기에 딱 시기가 맞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선생님 운동 처방사라는 말을 쓰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 헬스 큐레이터 안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또 운동 처방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딱 2년 전부터 제가 이제 여기저기 방송 활동이 늘어나고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헬스 큐레이터 그랬더니 처음으로 MBC 기분 좋은 날에서 네, 헬스 큐레이터라는 단어를 쓰게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공영방송 3사에서 KBS에 그리고 뭐 MBN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케이블 방송에서도 방송사에서. 다 헬스 큐레이터를 썼고요. 제가 1년 전에 이제 차의과학대학에 부임하면서부터는 이제 김선우 교수로 활동하고 있죠. 아이고.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아이고.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더 별거 없습니다. 야, 근데 지금 이제 교수님으로도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네.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 야, 진짜 바쁘시겠네요. 어떻게 그러면. 네, 바쁜데 그 이제 좀 제가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이런 치료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실 텐데 막상 디스크라든지 이런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네. 거를 환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디스크를 운동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방송을 4년 동안 디스크는 운동으로 고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4년 동안 외쳤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럼 어떤 운동으로? 그냥 디스크 말 나온 김에 네네. 디스크는 어떤 운동으로? 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척추에는 경추, 흉추, 요추, 천추라고 해서 이렇게 커브가 그쵸. 있는 네. 가중관절이 이렇게 S자 모양의 커브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목도 C자 커브가 잘 유지돼야 두개골의 무게를 잘 받쳐주고
허리도 C자 커브가 잘 유지돼야 이 엉덩관절과 허리의 근육을 탄탄하게 그렇죠. 잡아주면서 이 제대로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데 보통 근 기능이 약해지면서부터는 이 커브가 슬슬 무너지기 시작하죠. 일자로 펴져요. 그러면 완충작용을 못하니까 일자로 펴진 목이 머리의 하중을 견디다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바깥으로 밀려나가서 신경을 빡 건드리면 그렇죠. 그게 목 그게 디스크. 디스크. 네. 그 다음에 허리도 마찬가지예요. 근 기능이 떨어지면서 약해진 관절이 허리 커브가 유지되지 못하고 펴지다가 디스크가 밀려나서 신경을 빡 건드리면 그게 또 허리 디스크. 이야. 그래서 그런 근골격계 질환은 근육을 키워주면 낫는 질병이에요. 왜? 근육과 골격의 질병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배고플 때 뭐 드세요? 밥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배고픈데 그쵸. 물하고 사탕 같은 거 먹으면 배 부른가요? 안 부르죠. 부르죠. 배고프면 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해결돼요. 예, 그쵸. 똑같아요. 근골격계 질환은 필요한 근육 만들어주면 해결됩니다. 야. 어디 아픈 데 없습니까? 좀 아파 보세요. 그래서 빨리 지금 아프진 오셨으니까. 너무 건강해가지고. 저는 근데 주위에 이제 어른들 걱정을 하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들면 고혈압도 생기고, 네. 당뇨도 생기고. 그쵸. 저는 이제 그럴 때 괜히 주변 사람이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알려주고 맞아요. 싶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건 식물과 동물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식물은 분갈이를 자꾸 하고 여기다가 일로 절로 자꾸 옮기면 얘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동물은 그쵸. 가만히 관짝에다 넣어놓고 너 하루 종일 밥만 먹고 가만히 누워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죽어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식물과 동물의 차이점은 바로 움직임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그런데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대사성 질환이 왜 생기냐면 동물인 인간이 움직임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움직임의 정량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대사 기능이 저하되면서 생기는 게 대사성 증후군이에요. 야. 그래서 올바른 움직임을 만들어주면 고혈압, 당뇨는 치료될 수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고 예방할 수도 있죠. 오. 그럼 당뇨에는 어떤 운동을 해야 돼요? 당뇨는 보통 큰 근육 운동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대근육. 그 자동차 기름 넣어야 가잖아요. 우리도 밥 먹어야 일하잖아요. 네네네. 근육도 일을 하려면 포도당이 필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고 하는 과정에서 포도당을 소비시키기 때문에 당 수치를 떨어뜨려요. 그러다 보니까 당뇨병 환자들은 큰 근육, 허벅지 근육이나 엉덩이 근육, 등 근육을 강화시켜주면 당 수치 조절이 되게 원활해지거든요. 오. 실질적으로 당뇨 환자들 오시는 분들 허벅지, 엉덩이 이렇게 근육을 보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거미형 체형이 나요. 약하구나.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죠. 아. 네. 그래서 어.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신기해. 큰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 위주로 운동을 시켜드리면 실제로 그렇게 운동하시면서 당뇨약 끊으신 분들 꽤 많아요. 어. 네, 혈압도 마찬가지고. 저는 약간 저혈압이거든요. 네, 저혈압은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니에요. 그래요? 네네. 원래 저혈압이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네. 저혈압은 고혈압처럼 꾸준히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침 시간대나 이렇게 잠깐 생길 수 있고 또 괜찮아질 수 있고 어떤 컨디션에 따라도 조금 조절될 수 있고요. 네, 내가 조금 상태랑 이런 내 몸의 컨디션만 잘 조절한다고 하면 저혈압은 위험하기는 하지만 고혈압처럼 어떤 꾸준히 가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병적인 코드로 우리가 분류하진 않아요, 따로. 네. 대단하다. 뭐라 말할 그게 없지 이게. 되게 막 정보를 많이 끌어가고 싶어요. 우선 진단 좀 받아보고요. 자, 우선 아, 재밌다. 방송 이전에 해볼 때 진단 좀 받아봐야 될 것 같고. 저희 놀러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 아, 근데 네. 이제 저기 뭐지? 네. 진료는 의사에게 보셔야 되고요. 그쵸, 그쵸. 자꾸 예. 환자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죠. 물어보시는데 맞아요. 저는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 받으시고 그리고 오시면 저는 운동으로 치료를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아, 헬스 큐레이터 네, 김선우 맞습니다. 대표님이십니다. 네. 아이고,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렇게 궁금한 거가, 이게 말씀 이게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질병이라던가 질환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운동으로서 이제 흔히 말해서 예방적 혹은 치료적인 부분들을 받기 위해서 이제 대표님 찾아오잖아요. 네네. 아, 이분은 조금 진짜 어려웠다. 좀 힘든 뭐 네. 환자라고 하는 게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많아요. 사례가 많은데 일본 분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 일본 분 어머님이 그분을 낳으실 때 제왕절개를 하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네. 조금 어디가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이분이 선천적으로 다리 길이가 달라요.
네, 그래서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에 비해서 한 5cm 정도 그렇죠.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리를 전다고 하죠. 이게 굉장히 심해서 이분은 저한테 처음 오셨을 때 이 왼쪽 팔에 팔걸이가 딱 고정되어 있는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오셨어요. 근데 본인은 한번 제대로 걸어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남성분한테 시집 오셔서 한국에서 이제 20년 이상 사신 일본 주부분이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없이만 걸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데 네, 다른 친구가 여기를 소개시켜서 왔다 해갖고 이제 제가 운동을 지도해드렸는데 지금 한 8개월 됐거든요. 그런데 지팡이 안 짚고요. 잘 걸어 다니세요. 진짜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왼쪽 고관절에 유착이 굉장히 심했고 일단 다리가 짧다 보니까 반대쪽 긴 쪽에 있는 다리 고관절을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골반 좌우 근육의 비대칭이 굉장히 심했고 네, 장요근이라고 하는 골반 앞에 있는 세로 부위 근육도 길이가 다르고 그다음에 엉덩관절의 이제 유동성도 많이 떨어진 상태고 그래서 허리와 연결된 고관절의 근육들을 제대로 강화시키면서 허벅지 안쪽에 이제 내전근을 왜냐하면 근육은 근육과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근막이라는 걸로 쌓인 근육을 싸고 있는 막과 막이 연결돼서 근육은 서로 같이 상호작용하는 근육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전문 용어지만 이제 근막 경선 이론을 보면 근육이 어떻게 딱 연결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연결된 근육군을 같이 잘 사용해주면 몸의 기능이 훨씬 좋아지고 관절의 범위가 좋아지더라. 이제 그런 원리인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그걸 활용을 하지 못하시고 평생 지팡이에 의존해서 사셨기 때문에 등 근육도 언밸런스가 굉장히 심했고 엉덩관절도 좌우 대비가 너무 차이가 크게 나서 그거를 좀 잡아드리고 런닝머신 같은 경우에도 경사를 설정해서 자꾸 쓰는 쪽 골반에 오히려 무게를 더 채워드렸어요. 발목에. 그러다 보니까 왼발이 바닥을 디딜 때 무게를 끌어올리면서 걸어야 되니까 자연적으로 왼쪽 고관절을 쓰게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보행 패턴을 교정 운동을 시켜드렸더니 지금은 살짝은 흔들림은 있지만 굉장히 혼자 잘 걸으십니다. 네. 얼마나 걸렸습니까? 한 8개월 걸렸어요. 야. 처음에 한 지팡이를 놓기까지는 3개월밖에 안 걸렸고요. 지금 그러니까 굽이 있는 신발이라든지 그냥 자기가 본인이 신고 싶은 신발 신고 편안하게 걸어 다닐 수 있기까지는 지금 8개월이 됐습니다. 야. 네. 아니 대표님 만났으면 3개월이면 해결될 일을 이거 몇십 년을 지팡이 짚고 다니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인데 너무 제가 가는 데마다 따라오셔가지고 항상 이렇게 뭐 선물도 챙겨오시고 뭐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보람으로 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다리를 하나 없앤 거나 똑같은 건데 지팡이 짚고 있는 거 없앤 거나 똑같은 네, 건데 맞아요. 되게 보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또 보람이 있고 제가 즐거워서도 하지만 제 즐거움의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봐드린 분이 올바른 움직임으로 이제 운동 치료를 받고 몸의 기능이 좋아져서 너무 고마워할 때 그때 너무 그쵸. 보람이 네, 그거는 뿌듯하고. 말로 네. 표현할 수가 없는 즐거움입니다. 그 보람찬 네. 대단합니다. 진짜. 듣는데 근데- 막 제가 감동이 받고 있네요. 근데 또 아주 요 최근에 아주 그냥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있잖아요. 네. 우리 대표님을 만나지 않아도 서점에 가면은 우리 대표님이 알고 있는 우리 대표님이 알려줄 수 있는 모든 운동 상식이 한 권에 담겨 있죠. 네네. 제가 국가대표 운동법이 뭐 국가대표들 이제 시합 나가기 전에 봐라 이게 아니고요. 제가 국가대표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제시하는 운동법이다. 그래서 각 질환에 제일 좋은 국가대표 운동법이다. 그래서 이 책을 질환별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뭐 어깨가 아픈 사람들, 허리가 아픈 사람들, 그 다음에 무릎이 아프다고요. 뭐 엘보가 있으시다고요. 이제 증상별로 그럴 땐 이런 운동 해보세요. 그리고 그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의 스토리와 함께 맞아요. 왜 그런 질환이 생기고 어떻게 이 질환을 치료해야 되는지 그런 스토리와 함께 운동법을 실었더니 우연찮게 너무 반응이 좋아서 네, 베스트셀러가 됐더라고요. 아니, 우연찮은 게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책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너무 알기 쉽게, 그러니까 누구나, 그러니까 막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누구나 보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이제 뭔가 될 수 있겠구나, 결과적인 부분들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으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자꾸 제가 처음에 좀 어렵게 썼는데 출판사 대표님이 자꾸 쉽게 쓰라고 협박해가지고 책 안 팔고 싶냐고. 출판 대표님이 그러니까. 좀 도와주셨네요. 네, 자꾸 쉽게 쓰라고. 그러니까요. 너무 쉽게 돼 있어요. 정말로. 네, 그 쉽게 쓰려고 하다가 계속 고치다 보니까 1년 걸렸거든요. 많은 정성이 들어간 만큼 그랬구나. 네. 되게 잘 돼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저 서점 가서 만나면 되게 반가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책 이제, 만나면. 네, 베스트셀러 코너에 있습니다. 사인 받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지금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체육을 향한 체육인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양성 길러내고 그러니까 표현이 네. 좀 정확한가요? 길러낸다라는 거. 네, 뭐 기르든 양성하든 어쨌든 다 잘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과 함께 이제 하는 또 일들을 좀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교수님으로서. 맞아요. 어. 저희 이제 그 통합의학대학원에서 하는 일은 여러 가지 대체의학, 대체요법으로 사람의 몸을 올바르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이제 대학원인데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푸드 테라피, 음식으로 사람의 속병을 치료한다라든지 아니면 자세 체형 교정, 뭐 카이로프랙틱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하는 운동 처방, 맞춤 운동, 이제 질환별 맞춤 운동, 이런 스포츠 재활에 대한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서 필라테스 하나를 하더라도 메디컬 필라테스라고 해서 몸의 관절에 좋은 동작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근육을 강화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의 교수님들이 계시고 그런 걸로 인해서 굳이 이제 약물이나 어떤 화학적 요법이 아닌 인간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나 음식을 이용한 테라피나 이런 치료 방법으로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죠. 와. 네. 아, 되게 오늘 대표님이랑 얘기하면서 음. 이렇게 사람이 그래도 결국에 남는 건 건강이라고 맞아, 그러잖아요. 맞아. 진짜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또 건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되게 좋은 정보도 많이 얻어가고 그런 것 같아서 너무 좋죠. 네 앞으로 이제 오늘 뵀지만 앞으로도 저한테는 대표님이 계속 기억날 것 같아요. 뭐 운동에 관심을 가지든 이제 아플 때마다 전화한다 이제. 전화는 의사 선생님한테 하시는 아 너무 좋다. 야, 근데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러면 또 이제 좀 기억에 남는 네. 친구 있나요? 네. 그 이제 운동 치료 이런 거에 너무 열정이 큰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미 제 수업을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청강을 해도 되냐고. 아. 네,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라. 저는 언제든지 오픈 마인드였거든요. 왜 배우고 싶다는 자 막지 않았어요. 그래서 와갖고 청강을 하는 학생이 제일 수업을 열심히 듣고 왜냐하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렇게 운동 재활 이런 쪽에 계신 분이 아니었는데 이제 제 수업을 청강으로 들어왔다가 저 이쪽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쪽을 전공하신 분도 이전에- 계시고 아. 네. 또 한 명 제일 중요한 제 제자는 저희 제가 센터를 운영할 때 회원이었어요. 지금 25살 돼요. 아주 파릇파릇한 학생인데 척추측만증이 나보다 심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척추가 이렇게 휘어 있다 보니까 갈비뼈, 이 흉곽의 높낮이가 달랐거든요. 근데 이제 항공과 학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운동 교정을 받고 흉곽의 높이도 같아지고 어깨 높이라든지 맨날 있던 등의 통증이 없어지니까 이 학생이 너무 신기하니까 원장님 저 이걸로 진로 바꾸고 싶다고. 그래서 실제로 그 아이가 제 밑으로 들어와서 저희 학교 차의대에 입학을 하고 지금 저희 센터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오. 방송도 자주 출연하고 있습니다. 와, 그럼 거의 애제자네요. 네, 진짜 제가, 신기해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저도 이제 제가 다쳐서 재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길을 선택하게 됐고, 네네네. 그 저희 제자도 지가 이제 몸이 이렇게 틀어진 상태에서 스트레스랑 컴플렉스 같은 게 굉장히 심했는데 운동으로 교정이 되니까 너무 신기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이런 잡을 갖고 싶다라는 꿈을 꾸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랑 굉장히 비슷한 케이스예요. 오, 네. 야, 같은 꿈과 어떻게 보면 같은 목표를 향해서 네, 스승과 제자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중인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이야, 멋지다. 진짜 멋있어요. 지금까지 뭔가 많은 걸 이루어 오셨는데 네. 앞으로도 더 이루고 싶은 앞으로는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건 이게 좀 당찬 꿈일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현실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꼭 약과 주사, 수술만으로 환자가 치료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근골격계 질환자라든지 아니면 대사성 증후군이라든지 어떤 다른 질환자들, 면역력이 저하됐다든지 어떤 괜히 무기력감이 온다든지 이런 아주 간단한 질환에서부터 큰 질환까지 사람한테, 그러니까 동물이라는 사람한테 올바른 움직임을 만들어서 신체의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면 치료가 되는 좋은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 치료도 치료의 한 수단으로 인정을 받아서 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보험 수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데 제가 좀 기여를 하고 싶고요. 운동 치료도 엄연히 치료이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운동을 하고 나서 특히 좋아진 경우가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꼭 침을 맞거나 주사를 맞아야만 치료가 되는 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운동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환자의 입장에서 운동으로 치료를 하는 것도 약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떻겠나 싶은데 아직 우리나라의 그 제도상 그거는 제가 앞으로 해나갈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야,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이제 담겨 있는 의미일 것 같은데 네. 그니까요. 야 어떻게 보면 그 일을 이제 해나가기 위한 네. 지금의 또 시작점에 있으신 거네요. 네,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요. 아, 네, 진짜. 운동 치료를 잘 할 수 있는 또 이 분야에 많은 전문가들을 배출하는 것도 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돼서 많은 환자분들을 케어함으로써 그런 환자분들의 목소리와 그런 단체의 힘이 커지고 그랬을 때 이제 운동 치료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야. 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진짜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무한 응원드립니다. 무한 응원드려요. 아 근데 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제 시간이 그니까요. 너무 빨리 갑니다. 이게 와 거의 무슨 네. 강의 듣고 이야기 나누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의미 있고 한데 지금 뭐 금방 얘기해 주셨듯이 우리 김선호 대표님께서는 현실적인 부분들의 본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헬스 큐레이터로서의 본인의 목표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맞아요. 저희가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막연하게 네, 막연하게 꾸고 계신 꿈이 있다면 네. 막연하게 꾸는 꿈이요. 네. 아, 저는 제자들을 쫙 키워놓고 얘네들이 사람들, 왜냐면 저도 이제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제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15층을 뛰어 올라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저도 네, 지금은 한 3층만 올라가면 숨이 차고요. 아 힘듭니까? 아, 힘들어요. 아, 방송에서 운동 같은 거 시연을 할 때 숨 찬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말하면서 동작을 시범을 보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게 부담감을 느낍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천년만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쵸. 많은 제자들 양성하는 데 일단 저는 가장 큰 목표를 아. 두고 있습니다. 수만 어떻게 보면 수치적으로 뭐 본인이 정해놓은 수치 네. 있습니까? 뭐 네, 아,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많은 제자를 키운다는 게 좋은 말로 포장한 거고요. 그냥 놀면서 거저 먹고 싶다는 오케이 거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대답을 원했어요. 아 역시 끝나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일은 니들이 해라.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 유익하고 재미있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결과가 좋았어요. 내가 볼 때는 맞아요. 뭐 시작과 과정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결과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그 멘트가 네. 살아있네. 내가 볼 네, 때는. 편안하게 놀고 먹자. 네. 아 그래도 네. 우리 본인의 꿈을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에서 더 높은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우리 헬스 큐레이터 우리 김선우 대표님과 우리 또 함께 나눴는데 솔직히 너무 의미 있었어요. 저도요. 진짜 많은 걸 또 배우고 나도. 또 너무 웃고 가는 것 같아요. 네. 완전 해피 바이러스. 맞아요. 이제 건강 바이러스 플러스 해피 바이러스까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그래서 즐거웠습니다. 우리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마지막 하고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공영방송에서도 그렇고 항상 이야기하는 게 운동하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하겠습니다. 그러고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자꾸 빠지잖아요. 그러면 돈이 새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육을 잘 지키시고 올바른 운동하셔서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헬스 큐레이터 김선호 대표님과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